요즘에는 날이 가면 갈수록 노인들만 골라서 사기치고 등쳐먹는 인간들 얘기가 뉴스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69세 되신 한 노인분이 겪으신 실제 사기 피해 이야기인데요. 단순히 돈을 잃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믿음이 무너지고 자식한테, 아내한테 말 못할 죄책감과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제발 끝까지 보시고 절대 앞으로는 사기당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기 피해를 당한 69세 노인분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처음에는요, 딱 300만 원만 맡겨보래요. 한 달만 기다리면 이자로 30만 원이 입금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말을 듣고도 반신반의했죠. 아니 뭐 솔직히 말하면 반은 의심을 하고 반은 또 기대를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부끄럽고 진짜 화가 나기도 하는데요. 그때 당시에 저는 그냥 마음을 편하게 먹었습니다. 까짓거 뭐 30만 원이 더 들어오면 좋은 거고, 못 받아도 뭐 300만 원쯤이야 없는 셈 치면 되는 거지.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한 달 뒤에 진짜 30만 원의 이자가 통장에 들어온 거예요. 제 눈과 귀가 멀고 제가 아는 상식이 무너졌던 건 바로 그때부터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랬어요. 이건 정부에서도 관심 갖고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어르신. 요즘 연금으로 살기 힘드시죠? 이건 노인분들께 꼭 필요한 시스템입니다. 은행에 넣어봐야 이자도 잘 안 붙고 그거 가지고 계시면 뭐 하시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이 뻥 하고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때 이런 말을 여러분들이 들었다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나는 절대 안 당해. 이건 분명 사기야.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면 앞으로 사기당할 일이 없으신 분입니다. 요즘에는 판사도 변호사도 의사도 당하는 그런 세상이다 보니까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제 말에 동의를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계속 그 어르신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생 벌어서 모은 돈을 쓸 때도 정말 조심하고 살아왔던 제가 처음으로 뭔가 큰일을 해냈구나 하는 느낌이 그때 들었어요. 300으로 30을 받으니 3천만 원을 맡기면 300만 원이 들어오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그날은 그 생각 때문에 잠도 안 오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하고 돈을 벌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엄청 들떴어요. 그래서 결국은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3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그 돈은 저희 부부가 한평생 아껴 모은 그 노후 자금이었습니다. 딸 결혼하고 축의금 남은 돈, 아들이 힘들다고 해서 빌려줬다가 다시 받은 돈, 그리고 20년 넘게 적금 들었던 돈, 그런 돈들을 모아놓은 거죠. 그래서 노후 자금이 총 8,300만 원에서 3,300만 원이 송금이 된 거죠. 저는 그 당시에 연금으로 매달 90만 원 정도가 들어오긴 했지만 사실 병원비 한번 나가면 금방 바닥이 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이자가 붙는다, 원금 보장이다, 고령자 우대 상품이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하니까 거기에 혹해서 제가 넘어간 거죠. 그리고 나흘이 지나서 그 사람들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5천만 원 이상을 더 넣으시면 VIP 전용 상품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첫 달 30만 원을 맛본 저는 고민할 것도 없었습니다. 마치 이미 내가 성공한 투자자라도 된 듯이 그렇게 남은 돈 5천만 원을
더 넣었습니다. 제가 총 8,300만 원.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던 돈 전부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안 되고 사무실은 가보니까 텅 비어있고 홈페이지는 서비스 점검 중이라는 문구만 떠 있더라고요. 그제서야 현실이 보이면서 아차 싶더라고요. 이게 이거 사기였구나 하는 생각에 몸이 덜덜 떨리는 게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욕이라도 하고 싶은데 지금 와서 누구한테 할 수 있겠어요. 이건 그냥 제가 욕심을 부려서 어리석게 당한 겁니다. 이런 시대에, 이런 세상에 아직도 그런 걸 믿은 제가 바보였던 거죠. TV에서 그런 거 믿지 말고 사기당하지 말라고 그렇게 나오는데도 제가 그걸 왜 당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만 당한 게 아니더라고요. 동네에서 만난 이웃도, 아파트 경비 아저씨도, 또 교회 권사님도 다들 돈을 송금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다들 말을 안 해요. 왜냐하면 부끄럽고 창피하니까 말을 못 하는 거죠. 그리고 자식들한테는 절대 말 더 못하죠. 나이 먹고 힘없고 무식한 티 안 내려고 똑똑한 척 하다가 더 당했습니다. 제가. 그 사람들은 나이 먹은 사람들의 그런 생각을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지금도 잠을 잘 못 잡니다. 어느 날은 혹시 다시 연락 오지 않을까 기다리는 날도 있고요. 또 어느 날은 이걸 내가 자식들한테 말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수천 번 수만 번도 고민하는 날이 엄청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얘기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 혹시라도 내 얘기 같다 하시는 분들 혹시 계신가요? 만약에 계시다면 댓글에 의견 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진짜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건 아직 늦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저처럼 끝까지 가기 전에 멈출 수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진짜 이런 말 믿지 마세요. 정부에서 지원한다. VIP만 받을 수 있다. 이미 누구누구는 3천 벌었다. 이런 말에 흔들리지 마시라고요. 집에서 VIP 되세요. 거기서 VIP 될 생각 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그 사람들은요, 치밀하게 작전과 계획을 짜서 나이 먹은 사람들한테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걸 누가 당해낼 수 있겠어요? 그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작정하고 덤벼드는 거 아시잖아요, 다. 그날 이후 저는 전화기를 꺼놓고 지내는 날이 많아졌고, 누군가한테 말을 거는 것도 자꾸 피하게 되더라고요. 심지어 은행 가는 것도 겁이 났어요. 내 계좌에 돈이 남아있는지 확인하는 것 자체가 무서웠고, 창구 직원과 눈 마주치는 것도 정말 싫었어요. 이게 바로 사기의 후유증입니다. 돈도 돈이지만 후유증으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사람같이 살 수가 없었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저는 한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실어증 걸린 사람처럼 말이죠. 말을 꺼내는 순간 동네 바보가 될 것 같아서 겁이 났습니다. 아내한테도 말을 못했고 자식들한테는 더더욱 말을 못했습니다. 다들 그러잖아요, 저한테. 요즘은 노인들도 똑똑하다, 유튜브도 보고 스마트폰도 하고 뉴스도 많이 보고 해서 예전 같지 않다고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 말들이 더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평소에 똑똑한 노인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그 돈을 보냈냐, 응? 하면 어떡합니까? 사람들 앞에서 헛똑똑이가 되는 거잖아요. 요즘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핸드폰을 봅니다. 혹시 연락이 왔을까? 혹시 돌려준다는 문자가 와 있지는 않을까? 그렇게 100일을 기다렸습니다. 8,300만 원이라는 그 큰 돈을 날리고도 저는 아직도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아들이 집에 왔어요. 저를 딱 보더니 그러더라고요. 아빠, 왜 이렇게 살 빠졌어?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딱히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요즘 밥맛이 없어서 밥을 제대로 못 먹어서 그래. 그냥 그렇게 둘러댔죠. 그런데 저의 모습을 본 아내가 제 눈빛이 이상하다는 걸 느낀 것 같더라고요. 잠든 척 하고 누워있는데 아내가 몰래 제 핸드폰을 보고 있더라고요. 문자에 있는 입출금 내역을 다 보고 있었어요. 저는 또 나중에 그 증거로 쓸 수 있을까 해서 문자를 안 지웠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아내가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그게 더 무서웠어요. 화를 내는 것도 아니고 뭘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부엌으로 가서 설거지를 하더라고요. 아내는 또 그걸 눈치채고 얼마나 속이 터졌겠습니까? 그날 밤 전 이불을 덮고 혼자 울었습니다. 정말이지 오래간만에 혼자 울어봤습니다. 다음날 아내가 나를 불러놓고 말을 하더라고요. 당신은 당신 나름대로 잘 살아보려고 했던 거 난 다 이해해. 근데 그 돈 너무 컸다. 그렇게 화도 안 내고 말을 하더라고요. 나를 탓하지 않는 게 더 미안하더라고요. 어느 날은 아파트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제가 혼자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옆에 노인 두 분이 지나가다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요즘 또 이상한 전화 많다며? 그래, 우리 동네도 하나 걸려들었대. 자식들한테 말도 못한다고 하더라. 그 얘기를 듣는데 정말 제 얘기 같아서 숨고 싶더라고요. 이게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까 이거 진짜 조심 안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경찰서에 가볼까도 생각을 했지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미 송금한 지 오래고 계좌도 다 사라졌고 사무실은 유령처럼 흔적도 없는데 누굴 탓하겠습니까? 이제는 그냥 제 자신을 용서하는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엔 그 시장에 나갔다가 한 할머니가 길에서 뭔가 이렇게 적고 있는 걸 봤어요, 제가. 그래, 이렇게 가까이 가서 보니까 안심금융 무료 상담 이런 전단지를 받아들고 그 아래 적혀 있는 전화번호를 종이에다 이렇게 옮겨 적고 계시더라고요. 한참을 쳐다보다가 저도 모르게 입이 먼저 열렸습니다. 할머니, 그거 너무 믿지 마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고개를 이렇게 위로 축여두시더니 저한테 물었어요. 그래서 아유, 왜 그러세요? 그러는 거예요, 할머니가. 그런 거 믿고 투자했다가 사기당하는 사람들 엄청 많다고 하니까 믿지 마시라고요. 노인들이 많이 사기를 당한대요. 누가 누구를 걱정하는 건지 참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제 얘기를 들으시는 분들께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혹시 사기당한 분들이 계시다면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사기당했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 제발
의심되는 순간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자식들한테 말하고, 아내한테도 말하고, 친구들한테도 말해서 결정을 같이 하세요. 그게 돈을 지키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그분의 얘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얘기 잘 들으셨죠? 요즘 사기는요, 몰라서가 아니라 알고도 속습니다. 그만큼 교묘하고 그만큼 치밀해졌어요. 그냥 일반적인 투자라 그러면 안 속으니까 이것들이 계획을 짜서 접근을 해오면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말인데요, 조금만 더 의심을 해보시고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신고를 하세요. 그게 나를 지키는 일입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